해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까지 했어.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자 전기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이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135페이지요. 135페이지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마지막 내용. 요것만 하고 가자. 자, 전자기 유도는요. 아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 자, 거꾸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전류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해. 자, 그러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무조건 자석만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러면 자석만 있으면 전류는 무조건 그 주변에서 흘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장 그 자체가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장의 변화만큼이 유도 전류를 생산한대요.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를 만들고 싶으면 끊임없이 자기장을 뭐 시켜야 된다? 변하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가 싫어서 유도 전류가 생산되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주면요. 실제로 자기장, 어디에 있는 자기장? 도체통 속에. 이렇게 도체통이 있고요.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아까 솔레로이드를 세워놨다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꼬마 정보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전류도 흐르지 않으니까 꼬마 정보에 불이 안 들어와요. 왜 안 흘러요? 전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전지가 없어서. 그러면 건전지가 없어서 전압이 안 생기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유도 전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유도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과정이야.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되니까 여기에 영구자석을 갖다가 대. 갖다가 대면 이 통 속에는 아직 자기장이 없었는데요. 얘가 이 안으로 훅 들어오면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N극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니까 자, 이 통 속에는요. 사실은 금속통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많냐면 금속 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해.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자기 방향을 가지면서 NS를 다 가지면서 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자기 방향으로 NS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자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훅 들어오게 하면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있는 자기장을 다 건드려서 모든 자기장이 다 이 방향으로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장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냐면 지금 얘가 돌고 있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그래서 자석이 들어오면 전자가 움직이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전자들은 자기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서 자기의 운동이 바뀌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석이 들어와서 자기장을 바꾸려고 하면 이 자석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N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다 위쪽으로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다 회전을 해. 그래서 여기에 N극이 생겨서 못 들어오게 밀는 청력으로 얘가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래서 다 똑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 순간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행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꼬마 정보에 불 들어와요. 라는 얘기야. 되겠어? 실제로 통 속의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근데 자석이 들어오게 되면 통 속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자석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다 똑같이
N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위쪽에 N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때 그것 때문에 꼬마 전구에 불 들어와요.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들어와서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일제히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러면 N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위쪽에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네. 그러면 N극이 억지로 들어왔다가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그조차도 싫어요. 자기가 적응했는데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 나가게 하려면 여기에 무슨 극을 만드냐면 S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전류가 흘러요. 되겠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S극을 넣으려고 그러면 S극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 그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재훈아 무슨 극 만들어야 되니?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이때와 같은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자, S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 것도 싫어. 됐어? 그러려면 S더 여기 무슨 극 만들어야 되니? N극. 그러니까 이때 전자들은 얘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꼬마 전구에 불키는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요.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흐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얘 배우거든요. 중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문제는 첫 번째 이때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 이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들끼리 바르게 묶인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 1번과 4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또는 2번과 3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야 중3 문제가 해결.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데요. 됐어? 그 전류가 흐를 때 꼬맹아 이 순간에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중에서 더 센 전류를 생산해서 꼬마절 더 밝게 불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더 센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첫 번째 말해. 더 센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얘기해. 그쵸.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요. 코일의 감은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훨씬 더 센 전류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일의 감은 수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은 이 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게 움직이려면 일어나게 하려면 이 자석을 더 빠른 속도로 넣었다 뺐다 하시면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이 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더 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시간당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저 자석의 세기가 10이면 변해봤자 0, 10, 0, 10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 자석을 더 센 아이 100인 아이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 변화량이 0, 100, 0, 100 더 크겠잖아요. 그러니 세 번째는 더 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쓰면 되죠. 더 센 자석을 사용하세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 센 전압을 만들어내면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센 전압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전압의 세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요. 저렇게 자기장이 바뀔 때 얼마나 센 전압이 만들어지냐, 유도 전압이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를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식을 만든 사람인데, 우리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밖에 안 써요. 고등학교에서는 전압이라고 하지 않고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전력을 더 세게 만드는 방법이 뭐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코일 가문수를 증가시키세요. 시간당 변화량을 크게 하세요. 어떤 변화? 자석의 세기 변화를.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압이 생겨요 라는 뜻의 마이너스입니다. 되겠니? 자, 이때 첫 번째 얘 눈여겨보세요. 아까 우리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 K2-NI라고 할 때 얘도 가문수였는데 얘는 스몰인데요. 얘는 라지 N이에요. 뭔 차이가 있겠죠. 무슨 차이냐면 스몰 n은 무조건 1m당 가문수로 환산해서 넣은 값이에요. 근데 이 라지 n은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가문수를 넣습니다. 그러니 도선의 길이가 이 도체의 크기가 10cm든 20cm든 상관없이 3번 감았으면 그냥 3느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1m당 가문 개수로 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기 자석의 세기의 변화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다. 그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석의 세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면적 곱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라고 더 많이 우리가 활용해서 쓸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이때 생기는 유도 전압의 세기는 이렇게 구한다. 이만큼의 전압이 생기면 꼬맹아 너네 영재 가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해야 돼. 자, 이만큼의 전압의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전류는 얼마예요? 당연히 오메 법칙 V는 IR이잖아. 그러니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항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전류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전류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요. 자,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더 많이 생기고 센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센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얼마나 센 유도 전압이 생기니?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6페이지 올래요? 146페이지에 오시면 146페이지 여기서도 힘이 필요하구나. 자, 요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도로는 없네요. 자, 그러면 유도 전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유도 전압이 생기고 유도 전압의 세기 이렇게 유도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순간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쳐. 됐어.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꼬마 전구가 사실은 우리 집이고요.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전기를 보내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자체가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돌리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생산하면
그걸 우리 집에 보내주는 거죠. 그죠? 자석을 넣을 때, N극을 넣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N극을 뺄 때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맞죠?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집에는 항상 이 방법으로 생산한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들어온다.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멋진 말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 전류가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자, 이 교류 전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렇게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는 아까야 항상 여기가 플러스고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라서요.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도에 흐르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직류 전류라고 합니다. 회로도에 흐르는 직류 전류는요, 항상 이쪽으로 2A가 흐른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직류 전류라고 해요. 근데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 보내는 전류는요, 항상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이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흐르는 교류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도 중요한데, 얘는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죠. 모두 바뀝니까? 세기도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보입니까? 교류 전류는 세기와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세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우리 집에 흐르는 교류 전류입니다. 방향만 바뀌지 않습니다. 세기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예쁘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를 전류계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죠? 전류계로 직류 전류의 세기를 쟀습니다. 근데 교류 전류의 세기는 재로 못 잽니다. 자, 교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G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검류계라고 읽어요. 그래서 검류계는 교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다. 그럼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는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한쪽 방향으로만 바늘이 움직입니다. 왜?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바늘이 여기다가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이 방향으로만 흐르죠. 근데 검류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여기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동안은 바늘이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는 바늘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다 잴 수 있는 걸 우리가 검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 우리 집에 흐르는 교류 전류는 검류계라는 걸로 측정하는 거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거는 도체 입장에서 그래.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이 자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도체통 속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훅 내려오는 동안 이 안에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어. 얘 때문에 변하니까 얘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힘이라고 하는 중전에 배웠습니다. 자기력이라는 걸 얘가 만들려고 해. 그래서 자석이 못 들어오게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어서 밀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힘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센 빌아저씨가 필요하죠. 힘을 만들려면 자기장의 세기가 필요하고 전류의 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자기장이 생겼어. 5A. 걔 때문에 여기에 2A의 전류가 흘렀어. 그리고 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야. 그래서 10N의 힘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자석이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힘을 줘 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만들려고 유도전류를 생산한 겁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그 힘을 받는 자석의 운동은 어떨까? 생각해볼래? 자석도 물체니까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 자석이라는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니까 얘는 2초 만에 바닥에 떨어질 거고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얼마냐면 20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자석이 떨어지고 있는 이 공간에 나는 뭘 둘 거냐면 도체통을 이렇게 둘 겁니다. 그래서 20m 높이를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냥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체통을 통과하는 순간 얘는 중력이라는 힘도 받지만 도체통이 만든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도 받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실제로 떨어질 때 작용한 R자 힘은 얘는 10N이라는 중력 그 자체인데 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이 5N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얘 10N이니까 1kg죠. 그래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죠. 근데 얘는 1kg죠. 근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의 절반이죠. 그러니 똑같은 높이를 떨어지더라도 자유낙하할 때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이렇게 G를 갖기 때문에 2초 만에 20m를 낙하하면서 속도가 20이 된 거죠.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통 속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가속도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m 같은 거리를 떨어질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떨어질 때 2초밖에 안 걸렸다면 이 도체통을 통과해서 떨어질 때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초가 아니고 3초 걸렸다고 치죠. 왜 시간이 길어졌는지 알겠죠? R자 힘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되겠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초가 걸리던 3초가 걸리던 그러면 20m 왔을 때 이때 속력이 20이야? 안 됩니다. 왜요? 이 공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보존력이라는 힘만 작용해야 합니다. 그 보존력이 바로 중력, ten성력, 전기입니다. 이 힘만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이걸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 비보존력이 바로 마찰력, 공기저항, 그리고 지금 배운 자기력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과 같은 역할을 공기저항과 자기력이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높이에서 갖는 모든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속력도 20이 아닙니다.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20m 다 왔을 때 속력도 20이 안 되는구나. 14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위치 에너지 중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일부는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무슨 에너지? 그게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요. 맨 처음에 물체가 최고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요.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때 바꾼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요.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줄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가 줄수록 여기에서 생긴 전기 에너지의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총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 합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훨씬 작게 남아 있을수록 전기 에너지는 훨씬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생각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요. 에너지는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전환되는 거죠. 그럼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거야? 이 자석이가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영재 자소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체통에다가 전류계 검류계 연결해서 자석 떨어뜨리면서 순간 생기는 전류의 세기 측정. 그리고 이 도선에 걸린 전압의 세기도 측정.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도선에서 지금 순간 흐른 전기 에너지 계산할 수 있죠. 전기 에너지 비트로 계산할 거니까. 그리고 바닥에 닿을 때 얘 속력 측정. 그랬을 때 얘 위치 에너지, 얘 운동 에너지와 이 전기의 에너지의 값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제대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 영재 문제에서 이거 나왔어요. 얘를 떨어뜨리는데 돌체를 위쪽에 가까이 설치했을 때 전기 에너지 많이 생길까? 아래쪽에 설치할 때 전기 에너지 많이 생길까? 이게 영재 문제예요. 위쪽에 설치하면 얘 속력이 떨어지면서 속력이 1이었다가 여기 원래 4돼야 되는데 여기 전기 에너지 생산하면서 2 됐어. 그리고 떨어져. 근데 아래쪽에 설치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속력이 10이었다가 원래 14 돼야 되는데 10이었다가 12 되면서 떨어져. 그래서 이거잖아요. 누가 더 속력이 빠른 상태로 지나가느냐. 이때 전기 에너지 언제 더 많이 생산돼? 위쪽에 있을 때야, 아래쪽에 있을 때야,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되겠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체통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더 많은 전기 에너지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자기 유도는 전기 에너지가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고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유도 전류가 생겼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얘 입장이 아니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 얘는 반드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게 되고 그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발전기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해보도록 하죠. 여기 문제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140페이지부터. 자, 146페이지까지. 빠른 속도로 풀면서 이제부터는 개별적으로 질문 받게요. 자, 풀면서 바로 질문.